자, 국민의힘 대선 잠룡 중에서 그나마 중도 색채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전격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저는 솔직히 예상 밖이었어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다른 국민의힘 메이저 후보들에 비해서는 중도 확장성이 큰 게 사실이잖아요.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나마 표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인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하고 막판에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데다가 탄핵에 찬성을 했다는 점이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이라서 이게 대의명분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열혈 지지자들 눈에는 밉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다 감안해 볼 때 오세훈 시장이 나름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이후에 꾸준히 보수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광화문에 국가상징 조형물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때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를 개항하겠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애국파리 비판 때문에 나중에는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오 시장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도 오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죠.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었는데, 당초에는 100만 원 선에서 가사관리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용이 월 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강남 이모님이 된 것 아니냐,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서 시민 분향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차별점이 있기는 있어요. 최상병 시민 분향소에 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윤석열이 보기에는 불쾌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향을 했다는 것은 일견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부산에서 지방 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을 제시하면서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 호남권의 초광역권으로 재편을 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자는 말도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대선을 신경 쓰고 한 발언이죠. 이렇게 대선 행보를 이어오던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낙마할 것을 예상을 한 오 시장이 미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자살골을 넣은 것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 오 시장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했는데요. 해제를 하자마자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결국 오 시장은 34일 만에 정책을 번복했고, 오히려 강남 3구에 더해서 용산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헛발질만 너무 크게 한 격이 됐죠. 하지만 뭐니 해도 한덕수 대세론 또한 불출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 시장이 한덕수 대세론하고는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요즘 하는 걸 보면 내람 공범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도대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 구도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 후에 있을지 모르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에 대비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오 시장이나 한동훈 대표같이 12.3 내란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후보군이 결국에는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물론 오 시장의 경우에는
내란 사태 초기에는 계엄에 반대한다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다가 구구 집회가 본격화하고 세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점점 애매모호한 태도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논란을 자초한다는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은 한층 더 중도에서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